네, 이번 시간에는요, 4장 14 섹션에 있는 슬라이딩 드로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딩 드로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이건 우리말로 하면 서랍장입니다. 서랍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랍장을 여기 닫아서 이렇게 열면 안에 뭔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손잡이를 잡고 열면 안에 콘텐츠가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2.1 안드로이드 2.1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위로 당기면 아니면 통 누르면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보여지게 돼요. 2.2에서는 조금 모양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요거를 탁 누르면 이렇게 넓게 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3에서도 변경이 됐는데요. 기존하고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조금 더 어두운 색에 맞게 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배터리 소모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적용이 일어났고요. 네, 그 정도 차이점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면 하단에 슬라이딩 드로어를 우리가 직접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를 탁 건들거나 아니면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위로 당기면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보여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요 부분 핸들과 콘텐트라는 거, 요 안에 있는 콘텐츠,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XML 한번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레스의 레이아웃의 main.xml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main.xml 여시면요, 슬라이딩 드로우라고 해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버튼이 하나 있고 리니어 레이아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 버튼에는 지금 아이디가 핸들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고요, 리니어 레이아웃 쪽에는 컨텐트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컨텐트라고 선언된 이 부분이 내용 부분이고요. 서랍장 안에 있는 거고요. 요게 핸들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손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실행을 딱 하면, 네, 실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올라가고 누르면 내려가고 아니면 위로 당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 자, 요거 보시면요, 지금 탁 눌렀을 때 전체 화면을 가득 채우죠. 그쵸? 위에까지.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 슬라이딩 드로우 자체 높이가 필페런트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입니다. 만약에 이 슬라이딩 드로우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버티컬이 아니라 호리즌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예제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요, 오른쪽 슬라이딩 붙이기. 자, 요거 한번 실제 코드 열어볼게요. 요거는 슬라이딩 드로우 데모 A2입니다. 자, 이렇게 여시면 자바 코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main.xml. 자, 열었습니다. 네, 코드 자체 이렇게 슬쩍 보면 똑같아 보이죠. 하지만 미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슬라이딩 드로우 보시면요, 위드스가 200이에요. 200. 그 얘기는 뭐냐면 요게 200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200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버튼이 위드스가 5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건 뭐냐면 요 버튼 너비가 요게 50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200에서 50을 빼고 나머지가 요 텍스트 뷰가 차지하는 거겠죠. 152. 그쵸? 자, 그리고 보시면 리니어 레이아웃이 선언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건 슬라이딩 드로우에서 오리엔테이션이 허리즌털로 되어 있다는 거, 위드스가 200dp라는 거, 그 다음에 버튼이 50dp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ID, 핸들, 콘텐트 이렇게 선언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이 예제예요. 그래서 선언하는 방법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사용자가 뭔가 이걸 건드렸을 때 어떤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릴 때 뭔가 처리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거를 닫았을 때 뭔가 처리를 하고 싶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바로 그런 경우도 이벤트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살펴볼게요. 그런 걸 처리를 해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on draw scroll listener, 그 다음에 on draw open listener, on draw close listener. 이름만 들으면 뭔가 알 것 같지 않아요? 네, 그쵸. on draw scroll listener는 뭐냐면 요거를 자꾸 위아래로 당겼을 때, 그래서 on scroll start라는 것은 시작했을 때, scroll end는 닫혔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픈 리스너는 요게 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열렸을 때, 클로즈 리스너는 이런 식으로 닫혔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슬라이딩 드로우 데모 B1입니다. 자, 일단 레이아웃의 main.xml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 특별한 거 없죠. 버티컬, 여기 슬라이딩 드로우도 버티컬, 그쵸? 보세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요거는 자바 코드가 핵심이겠죠. 자, 봅시다. 네, 열었습니다. 보시면 find divide로 드로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슬라이딩 드로우 객체를 얻어왔고요. 여기다가 이제 set on draw scroll listener랑 set on draw open listener, 그 다음에 set on draw close listener를 set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on scroll start 메소드가 호출될 때는 어떤 로그를 남기고 엔디 될 때는 어떤 로그 남기세요 라고 각각 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버튼에다가 어떤 이벤트 붙이는, 클릭 이벤트 붙이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드는 자동적으로 호출이 되겠죠.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로고를 봐야 되니까 로그캣을 이렇게 살짝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로고는 삭제를 할게요. 자, 실행이 됐습니다. 자, 로고를 보세요. 제가 잡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on scroll started 보이시죠? 그쵸? 제가 위로 당겼습니다. 네, on scroll ended, 손을 놨을 때, 마우스를 잡은 걸 놨을 때 on scroll ended, 그 다음에 열렸기 때문에 on draw opened 된 거 보셨어요. 다시 잡을게요. 밑에 on scroll start 보이시죠? 다시 내렸습니다. on scroll ended, on draw closed 보이셨죠? 바로 이게 다 모든 이벤트를 감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 때는 여기 콘텐츠를 어떤 불러오는 작업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닫을 때는 안에 콘텐츠에서 해제해야 될 것들 해제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라서 여기 책에 정리된 게 요거 순서예요. 열 때 이렇게 호출이 되고 닫을 때는 이렇게 호출이 된다는 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바 코드 방금 본 거랑 동일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